태종치록 33권 태종 17년 4월 25일 신사 네번째 기사 1417년 명령락 15년 순선현령 김중성을 상강 불경죄로 파직하다. 처음에 전라도 도관찰사 정경이 병마 도절제사 마천목의 명령에 이르렀더니 광주 목사 최부와 순성현령 김중성 등이 자리에 참여하여 앉게 되었다. 목사에게 승상에 앉게 하고 현령은 평지의 자리에 앉게 하였더니 김중성이 노하여 말하기를 외방에서는 3품부터 6품까지 같으니 비록 감사라 하더라도 어찌 예절을 안다고 하겠는가 하며 정경이 그를 믿게 보고 나갔다. 마천목이 김중성을 책하고자 공간을 시켜 불러오게 하였더니 김중성이 꾸짖어 욕하면서 가지 않으므로 공간들이 붙잡아 끌어다가 서로 다툼이 나서 실태를 부렸다. 헌사에서 이를 듣고 전라도에 이문하여 행문하게 하니 정경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연을 갖추어 계문하고 마천목도 또한 계문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김중성을 잡아오게 하여 무례한 죄를 안문하였으니 공신의 아들이므로 단지 그 직임만 파면하였다. 태종시록 33군 태종 17년 4월 25일 신사 다섯번째 기사 전도총재 김을루가 병선에 연기를 쏘여 보수 유지하는 방안을 아뢰다. 글은 이러하였다. 근래의 외적이 우리 변당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전하의 지덕 때문이라 하지만 또한 병선에 힘입은 것입니다. 관수자가 되어 완전히 용이하지 않아서 썩어서 못쓰게 되었고 해마다 자주 배를 만들어서 소나무가 거의 없어져 남음이 없으니 장래의 환을 심히 염려하게 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만호 천호부터 영선이 관장한 주집에 이르기까지 제때 연훈하여 오래도록 망가지지 않게 한다면 배를 만드는데 폐단을 들 것이며 연해의 소나무도 또한 거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연훈에 용이하지 않는 자는 법으로 엄격히 징치함으로써 항식을 삼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김을우는 비록 나이가 많다 하나 뜻이 장하고 기운이 웅혼하며 말도 채택할 만하다. 연훈은 연기로 거으림이고 관수자는 관장하고 지키는 자를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27일 개미 첫번째 기사 하절기에 각도의 진선을 중지시키다. 예조에 명하였다. 이제 더운 때를 당하여 먼 지방에서 달마다 진상한다면 영루에 폐단이 있을 것이니 신미 이외의 그 나머지를 모조리 금지하게 하라.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27일 개미 두번째 기사 벼슬하지 못하고 있는 선비 이 직경을 발굴하여 내시의 교육을 맡기다. 포이 이 직경을 명하여 환수를 교훈하게 하였다. 이 직경은 경기 포천 사람이었다. 임금이 일찍이 말하였다. 환수가 글을 배우지 않으면 매우 미편하다. 노장자라면 그뿐이지만 연수한 무리는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 교훈하던 김자승이 다른 연구가 있어 못 오니 어떻게 하면 비난하고 교훈하기 좋아하기를 김자승 같은 자를 얻어 의복을 주고 그를 시켜 교훈할 수 있겠는가. 대원들이 이 직경을 청구하니 이때 이르러 부르고 의복과 칩을 내려주었다. 포이는 관직이 없는 선비를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28일 갑신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새로 건원릉 제사 의주를 올리니 번거로운 계정을 힐난하다. 예조에서 신찬한 건원릉 제의주를 올리니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산릉에 배리하고 전을 올리는 예는 내 이미 세속을 쫓고 있다. 또 의주 안에 은복례가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만약 상정관에게 일이 없다면 물러가 쉬는 것이 좋겠다 하니 대개 예관이 의례를 고치기 좋아하여 만들었다 없앴다 함이 무상하여 상청을 번거롭게 하는 까닭으로 이런 교지가 있었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28일 갑신 두번째 기사 전라도 도강과 장사의 두 성을 쌓게 하다. 도강은 강진이고 장사는 고창을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4월 2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날씨가 가을같이 서늘하다. 이달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가을과 같이 서늘했다. 태동시록 3상군 태동 17년 4월 28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국가에서 벌채를 금지하는 산의 소나무에 송충이 일다. 금산의 소나무에 벌레가 먹었다. 금산은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국금한 능력의 부근의 산을 말한다. 태종시록 3상군 태종 17년 5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권은능의 단호 별제를 행하였다. 임금이 권은능에 나아가 단호 별제를 행하였다. 처음에 박신, 권진, 허조 등이 아뢰기를 내년 내월 초 1일 권은능 친행례 때에는 그가가 황궁하는 노상에서 육조가 잠시 동안 향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니 조말생이 말하였다. 주상께서 어제 신을 불러 말씀하기를 내가 궐내에서는 약주를 금하고자 하나 내가 만약 마시지 않는다면 상왕께서도 필시 술을 마시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한 달이 차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 내 심히 이를 근심한다 하심으로 신이 대답하기를 금주는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매년 빈민들이 요행으로 탁주를 마시다가 붙잡히면 죄를 받아도 죄가 대가는 문을 닫고 종일 즐겁게 마시더라도 결국은 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였더니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뜻이나 우선은 정침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녀가 대단하시니 나아가 아뢰기가 곤란합니다. 박신이 말하기를 우리 주상께서 지나치게 천계를 삼가합니다. 아직은 농사철도 아니고 다하지 아니했고 또 내가 백성에게 물었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만약 큰 비를 내린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으므로 모름지기 계달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조말생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박신 등이 나가자 조말생이 들어와 임금 아뢰니 임금이 그 대답말을 좋게 여겼다. 대가는 권세가 높고 신분이 높은 집이고 천계는 하늘이 사람에게 보이는 경계. 태종시록 3상군 태종 17년 5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송계원 내과에 주정소를 설치하다. 임금이 이천우의 죽음으로 육선을 드시지 아니하니 영의정, 유정현 등이 권에 올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진선한 까닭에 미처 아뢰지 못하였다. 이윽고 동가하여 황공하자 유정현 등이 육선 드시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내 명일에 상왕께 권에 올린 뒤에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권원능에 황공할 때 사청이 장려함을 보고 말하였다. 어찌 밀력 쓰기를 이렇듯 심히 하였는가. 사청은 활쏘는 연습을 하던 중앙에 가나이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5월 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은과 철의 산지를 찾아내어 생산량을 늘릴 것을 명하다. 연은의 일 때문에 각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는데 전지는 이러하였다. 해마다 지는 하느라고 은을 씀이 한이 없다. 만약 1조에 다 써버린다면 은을 이때기가 어려울 것이니 각기 도내에서 은석과 연은을 철물의 산지를 샅샅이 찾아내어 사실대로 아뢰고 그 산지 근방의 거민들은 요구를 면제하여 은을 불리는 일에 전속하게 하라. 오는 가을부터 시작하여 단련하되 만일 언익하여 보고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위지의 율로 논하게 하라. 요부는 요역과 부세이고 위지는 왕지를 위반함을 말한다. 태종시록 3상군 태종 17년 5월 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진헌녀로 뽑아 올린 지방의 어린 처녀들을 돌려보내다. 외방의 동료를 놓아 돌려보냈다. 임금이 말하기를 4대 이에는 내 감히 게을리할 수 없어 이미 처녀 5인을 얻었다 하였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5월 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사의 장사 속으로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무리를 빚은 이도분, 이발 등을 황국 후 파직하다. 도총재 이도분 대사한 이발을 파직하였다. 처음에 이도분과 이발이 하정사와 부사로 금릉을 갈 때 포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매매를 자행하였는데 이발은 자신이 친히 매매를 행하였다. 장류신이 말하기를 내가 경사에서
나아가기를 35, 6차나 했지만 아직 이같이 행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중국 예부에서도 그들이 사물을 많이 가지고 옴을 알게 되어 저자의 금령을 내어 말하기를 감히 조선 사람들과 매매하는 자는 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예부 상서가 원민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폐사할 날이 박도하였는데 매매는 어떠하겠소 하니 원민생이 말하기를 자자 사람들이 포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서가 웃으며 말하기를 포물은 절기를 어겼으니 배를 가지고 초와 바꾸면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 일 때문에 중국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환국하여 일이 발각되니 장유씨는 그들과 동행한 것을 한탄하면서 양언하기를 이도운 분, 이발, 원미생, 김언용과 타각종인 등이 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매매를 행하였다 하며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때마침 이발이 대산이 되어 출관하는 날 헌부에서 거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장유신과 김언용 등을 행문하니 장유신이 대답하기를 당초 길을 떠났을 때 이 도부는 치중이 한 발이고 반종인도 모두 한 발이었습니다. 가다가 요동에 이르니 문득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할 물건을 보았는데 더 나온 것이 무려 7짝이요. 거기에 싼 배는 거의 100필에 이르렀습니다. 이 발의 치중도 또한 마찬가지이기에 내가 두 분 사신에게 고하기를 이번 행차에 전현한 물건은 매우 적은데 사설을 가지고 가는 물건은 너무 많으니 불가하지 않습니까? 연로에서 파시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두 사람이 듣지 않았습니다. 경사에 이르자 저자 사람들이 전언하기를 지금 조선 사람들이 전언하는 물건은 적고 사사로이 가지고 업무하는 많으니 조심하여 조선 사람들과 배를 바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자 사람들이 초를 가지고 와서 배를 바꾸어 간 자가 심히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관에서 초를 내어 저자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들인 배는 관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나 그것이 사실인지는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따라간 사람으로 원미생, 오이, 김은용, 강상부, 최경희 등이 가지고 간 물건은 비록 그 숫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자는 100필에 이르고 적은 자는 또 4, 50필을 내려가지 않았고 오직 서정관 김타의 배만이 10여 비뿐이었습니다 하였다. 김타도 아뢰기를 황제가 우리나라 사신이 함부로 포물을 가져온 것을 옳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하니 이에 헌사에서 상언하기를 이도분, 이발, 장유신, 김은용 등이 입조하였을 때 물화를 많이 가지고 가서 매매를 자행하여 시중에 환포의 금령이 있었고 예부에서도 이 바꾸기를 어떻게 하려는가 하고 묻기까지 하여 웃음을 사고 왕명을 욕되게 하였으니 특히 봉사의 의를 잃었습니다. 그 죄가 적지 아니하나 그 범한 것이 4월 25일 사유전에 있었으니 죄를 감히 논할 수 없습니다. 이발은 마음씀이 간사하고 탐욕이 있으니 풍언의 장이 되면 불가합니다. 상제를 바랄 뿐입니다. 하므로 명하여 모두 파직시켰다. 이보다 앞서 김은용이 돌아왔을 때 사삿 비단 70필을 평양도 금률에게 붙이니 금률이 진상하는 이 비로소 환매하여 서울로 올 때에 김은용의 비단과 함께 가지고 청교역에 이르렀다. 역성이 중량을 견주어 보았더니 금률의 행장이 실린 것의 중량이 30건을 넘었다. 비단 자루를 찾아내어 감사에 고하고 감사가 계문하여 그 비단을 모조리 제 용감에 드리게 하였다. 금령은 중국 남경의 옛 이름이고 폐사는 황제에게 가직하고 돌아가며 초는 송나라 때 접해하고 교자, 회자 따위이다. 전하는 모든 것 다른 것으로 다시 바꾸며 양언은 말을 크게 하여 여러 사람이 알게 함이며 타각은 타각부고 종이는 수종인이며 출가는 관직의 나옴이며 치중은 말에 실은 짐이며 입조는 중국 조정에 들어감이며 상제는 임금의 제가이다. 태종칠록 33권 태종 17년 5월 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각골 향교 노비의 수를 정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향교 노비의 정수가 없으면 미편합니다. 유수가는 39, 대도구, 목가는 25구, 단부가는 29, 지관은 15구, 혈령 현감은 19를 정속시키고 그 나머지를 모두 전농시에 소속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부관은 유수부, 대후부, 목관을 제외한 주부를 가진 고을 태종 13년에 단무의 주를 산과 천으로 고쳤다.
태종칠록 33권 태종 17년 5월 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문소전이 나아가 단호 별제를 행하다. 태종칠록 33권 태종 17년 5월 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상왕이 권원릉에 나아가 단호제를 행하다. 태종칠록 33권 태종 17년 5월 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일본 객인에게 금은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잠깐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인덕전이 나아가 상황을 맞이하다. 경현루에서 연회를 베풀다. 상황을 봉영하여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이 시연하였다. 수가한 대로소 신료에게 술을 내려주고 내 땅의 활과 전통 각 한 벌씩을 제추청, 참의청, 첨총채총제청, 승정원, 상호군, 대호군, 호군과 사부간원 등 5처에 내려주고 이어서 관역을 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궐내에 공력하는 사람을 별사옹, 진상상배색, 정색 등으로 계칭하다. 한파오치를 별사옹이라고 계칭하고 장사색을 진상상배색이라고 계칭하고 다인상배색 외방을 정색이라고 계칭하고 주방성상을 주색이라 계칭하였다. 한파오치는 상방에서 고기를 베는 일을 특별히 맡아보던 사람 별사옹을 말하고 장자색은 조선때 궁중의 음식물을 상에 차리던 일을 맡아보던 하례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사에 가서 밀무역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원미생 장류신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원미생 장류신 김타, 김은용, 우이, 강상부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원육전 호전 내에 부경사신의 행차에 몰이하는 사람이 중국으로 나아가 몰래 매매 행하여 국가의 오욕의 이름을 가져오게 하면 관계가 적지 아니하니 지는 박물 노차 반전은 의복 이외의 잔물은 모조리 몰관하고 그 몰이하는 사람이 끌고 가던 마필도 아울러 각 참에 소속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정조 진표사 이도분과 진전사 이발 등은 많은 사물을 가지고 가서 매매를 자행하여 중국의 웃음거리가 되게 함으로써 상명을 욕되게 하였으니 일이 대체에 관계됩니다. 헌부에서 4월 25일 유사 전의 일이라 하여 그 죄를 묻지 말도록 하여 신충에서 결단하시어 단지 직임만 정직케 하였으나 이도훈, 이발, 장유신, 김은용 등을 유사에 내리어 그 이유를 국문함으로써 국법을 바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이도분, 이발 이외에 모두 가두어 국문하고 근수 매매인과 끌고 간 마필은 원육전에 의하여 참하에 속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국문할 때 그 물주는 추역하지 말고 단지 그 매매한 매수만 물어 모조리 속공하게 하라 하니 조말생이 신등의 생각은 물주도 국문하여 모두를 징계함으로써 뒷사람을 경계함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이도분, 이발 및 휘청군, 기무 등이 혹은 장사꾼의 은정을 받기도 하고 혹은 채단을 받아들이고 이어서 그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게 되니 전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망하였다. 신충은 임금의 뜻이고 근수는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도는 관아의 하인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어가 가까이 하마 내자시의 직장 깊순검을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처음에 임금이 경복궁으로 행행할 때 김숙검이 가전 가까이에 와서 말을 내리니 사금이 붙들어 병조에 보고하여 병조에서 전옥에 가두었으나 형조에서 안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명하기를 신진의 선비가 창황하여 몸둘 바를 잃었지 어찌 불경한 마음이 있었겠느냐 하고 석방하게 했다. 가전은 거가이고 창황은 허둥지둥 당황하는 모양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상인에 의한 평안도 미국의 회환을 검하다.
평안도 도관찰사가 보고하기를 본도의 풍속은 양맥을 많이 경종하지 않는데 경종의 흥리인이 기묘하지 아니한 잔물을 가지고 체리로 쏘다니면서 미국을 많이 모아들이고 무지한 백성들이 뒷날의 근심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허비하는 씀씀이가 한이 없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전적으로 환상을 내니 이 때문에 지난날에 환상으로 미납된 장곡이 20만 2,700녀석에 이르러서 실로 국가에서 양향을 비축하는 뜻에 위배되니 이제부터는 경중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도내의 한거 인원이 농사지어 소출하는 것을 회환하는 이외의 흥리인의 회환이나 판매함을 일체 금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회환은 장사치가 변방지방의 굴량미를 공급하고 환을 받아오던 근기지방에서 미국을 지급하던 제도이다. 양맥은 대맥과 소맥이고 경종은 농사지음이며 양향은 굴량미이고 판매는 도로 파는 일이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5월 7일 임진 세번째 기사 진도를 연습하게 하다. 연습방법과 불참자의 처벌에 대해 병조에서 아래다. 명하에 진도를 이습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래였다. 진도를 실습하여야 합니다. 입직한 상호군, 대호군, 3군 진무, 경력도사와 내금위, 내시위, 별시위, 응양위 등 및 강문, 차비, 이배의 갑사, 별패 등으로 하여금 말을 가지고 날마다 실습하게 하되 그 중에서 삼가지 않는 자는 율에 비추어 논제하게 하소서. 이습은 실습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7일 임진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비첨자의 소생과 간척인의 군역시 인사 이동 규정을 봉교하다. 병조에서 비첩자와 간척인의 천전법을 올렸는데 아래기를 이 앞서는 각 영과 부의 병사가 거관하면 섭대장 섭대부 중의 장실한 사람을 보충하여 세우고 섭대장 섭대부가 천전하면 비첨자와 친간 친척 중의 장실한 사람을 보충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벽한 연월이 많고 적음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한갓 장실한 사람만 쓴다면 일반 정군 안에 노약자와 봉족인은 종신토로 천전하지 못하여 실로미 변하오니 이제부터는 원 윗향의 비첨자와 간척인 중의 정군은 매 10명마다 1소패하고 매 50명마다 1총패가 되어 각기 총패가 치부하여 날마다 이름을 쓰게 하고 새말의 한 총패 안에서 그 입역한 일수가 많은 자 1인을 고찰하여 승진시켜 대부를 삼으소서. 그 봉족으로 자원하여 입역한 자는 정군과 더불어 윤번함을 허락하되 윗항의 예에 의하여 녹용하고 신량 수군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녹용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봉교하였다. 새말에만 구애되지 말고 동목정사 때마다 결혼이 있다면 그 즉시 서용하게 하라. 친간 친적은 신량 역천인의 총칭이고 도목정사는 관원의 성적을 고사하여 출정과 이동을 행하던 일인데 매년 6월과 12월에 관리 적격자의 선발 임명 정근 승진 등을 심사하였다. 토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8일 개사 첫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니 원민생 등의 일로 일어난 천지의 병기라 여기다. 서리가 내린 임금이 4월에 서리가 내린 일은 자주 있었지만 5월에 내린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원민생이 하정사와 부사가 가지고 간 보물의 숫자를 보고하지 않으니 인심이 악한 것이 이러하여 천지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천지의 병기는 임금이 스스로 달게 받아야 마땅하다 하니 대언이 아뢰기를 원민생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보물의 숫자를 감하여 보고하였으나 하정사와 부사의 물건은 장유신의 말과 합치합니다. 의정부도사 민서각이 잘못 아랜 것입니다 하여 임금이 노여움이 조금 풀렸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4일 개사 두번째 기사 처녀 주문사로 경사에 보내려고 원민생을 먼저 석방하다. 원민생을 처녀 주문사로 삼아 장차 경사로 떠나게 하였으므로 여러 사람들보다 먼저 석방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8일 개사 세번째 기사 대마주 수호만호 임원이 사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5월 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다시 서리가 내리니 여러 가지 공구자성하는 마음을 보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왕위에 오른 이래로 여름철에 자주 서리가 내리고 수한이 고르지 못함을 볼 때마다 그 소위를 구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경서와 사기에서 상고하니 여름철에 서리가 자주 오는 것은 용형함에 있어 그 원정을 이른 데에 연유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쓰려 할 때 참작하여 시행하였었다 하고 드디어 지신사에게 명하여 육조 대간에 정교하기를 신장하며 문죄할 즈음 혹 중도를 이를까 염려된다. 옛말에 이르기를 천자가 형벌을 쓰며 중도를 이르며 여름철에 서리가 천하에 편제하고 제후는 일국에 있고 수령은 일군에 있다고 하였으니 경등 각기 고금의 일을 참상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나다. 내 어찌 양나라 무죄같이 국수로서 희생을 대신하여 고식으로 행하게 하겠는가. 마땅히 고금의 용형한 신뢰를 상고하여 겸하여 극전한 뒤에 행하도록 하겠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기타의 천변지계는 간혹 다른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리가 내리는 영교에 있어서는 곧 임금이 형벌을 쓰며 중도를 잃은 소치라 하겠다. 그러나 또 죄 주는데 원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서리가 내리는 것도 죄때를 잃는 법이다. 지난번 진산군이 수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한숨 지으며 서로 원망하여 천지의 병괴를 촉지한 것은 모두 진산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였지만 진산으로 하여금 집에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삼았어도 하늘의 병괴는 역시 그와 같았다. 이제는 진산이 이미 죽고 수상과 육대언을 자주 바꾸었어도 그 사람들도 또한 이와 같으니 이것은 재상이 봉직한 과실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의 위에 있은 지 18년이나 되니 모두 나의 소치로 그런 것이다. 자식도 재주 없어 전위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죽을 수도 없으며 탈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헛되이 이 일 때문에 마음 아플 뿐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금년에 또 한기가 있으니 경복궁 행랑의 지붕을 덮은 뒤에 역사를 정침하게 하라 하였다. 좌대원 서선이 아뢰기를 사청은 대청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또 더 지으려 하니 아울러 이 역사도 그만두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어 사청은 기묘한 곳이 아니니 저와 같이 장려하여 못하겠는가 하였다. 대원 등이 대답하기를 봄 가을로 습사할 때 당하면 병조의 당상 진무와 훌륭관 관원이 모여 앉는 곳이오나 그러나 신등도 또한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또한 그 전에 차이를 쳐서 풍우를 가리우던 때를 생각하지 않는가. 하필 이렇게 해야만 하겠는가. 속히 정력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하교하였다. 내가 공사를 물론하고 토목의 역사는 그만두려 하는데 아직도 명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내비로 굳게 검지하여도 해마다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다. 한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황공하게 여기면 이를 정지하고자 하니 무슨 도리인가. 수하는 수제와 한제이고 용형은 형벌을 쓰미며 원정은 사정을 호소함이며 편제는 두루 퍼지어 있으며 진상군은 진산부원군 하윤이고 한기는 감은기이며 차일은 천막을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5월 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 등에 익두 라진 가지개 등 매의 진상을 별도 지수가 있을 때까지 중지시키다. 여름철에 진상하는 익두라진 가지개 응자는 전지가 있기를 기다려서 바치게 하라. 익두라진은 황응이고 가지개는 청의 청이고 응자는 매를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5월 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중국에 진언할 처녀로 항쉬와 한씨 등을 뽑다. 처녀를 가려 뽑았다. 의정부 육조 대간과 지신사 조말생 내관 노희봉에게 명하여 중국에 진언할 처녀를 가려 뽑게 하였더니 황씨, 한씨 등 상등으로 삼았다. 황씨는 용모가 미려하나 고부령 황하신의 딸이고 한씨는 서연하니 고지 순창군사 한정현의 딸이었다. 선녀는 품이 있고 아름다운 모양.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9일 가보 네 번째 기사 복습할 때 반드시 3명의 서연관을 갖추어 진강할 것을 명하다. 반드시 3원을 갖추어 진강하고 비록 온고 한때라 하더라도 반드시 3원을 갖추어 진강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제로 처단하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9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장류신의 보고에 따라 이도분 이발을 의금부에 가두다. 장류신의 구백 때문이었다. 이도분과 이발은 흥리하는 사람을 중국에 데리고 가서 매매를 자행한 때 까닭에 쓰였다. 구백은 사실은 낱낱이 빼지 않고 아래물 말한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9일 가보 여섯 번째 기사 단일에 축수제를 베풀지 말도록 세도감 내시다방상 이원 등에 명하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이도분 이발 등이 구속을 풀어주고 매매한 물건을 관에서 몰수하고 파직시키다. 명하기를 이도분 이발 원미생 김타 등이 매매한 물색을 제외한 장류신 김은용, 오이, 강상부, 최경희 등이 역환한 물건은 반을 관에 몰수하고 종인 4명의 물건은 전부 관에서 몰수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헌부에서 이도분 등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다른 일은 그만두고 파직시키겠다. 정사, 부사를 파직시키면 또한 경계할 줄 알 것이다. 그 나머지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장류신의 직임도 또한 파합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파직하지 않더라도 정사가 있으니 반드시 대치될 것이다. 아니 장류신은 사역원의 직책이라 서로 바꾸어 체대하기 때문이었다. 정사는 도목정사를 말한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헌문, 기거사, 통사, 헌물 등의 처벌에 대해서도 지시하다. 사헌부에 명하여 헌문, 기거사, 통사, 안물, 다각부, 종인 등이 매매를 범람하게 한 사상을 추액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김우 등이 중국에 입조하여 무역한 자물을 모두 관에 몰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김우 이외의 서장관, 통사, 안물 등이 무역한 자물은 반을 관에서 몰수하고 종인이 무역한 물건은 모조리 관에서 몰수하라.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신문할 때 형장을 치는 규정을 상정하다. 6조에 명하여 신장의 수를 의정하게 하고 이어서 말할 만한 일을 의하여 아뢰게 하니 형조에서 의정부 제조에서 봉교하여 연연한 조건을 아뢰었다. 1. 신장은 1차례마다 많아도 30도를 넘지 못하며 모름지기 치부토록 하였다가 뒷날의 참고에 빈거가 되게 하며 1. 무릇 신장의 체제와 하처는 한결같이 의금부의 예에 의거하게 하며 1. 압슬은 1차에 2인, 2차에 4인, 3차에 6인으로 하고 10악 강도 살인범 이외에는 이 방법을 쓰지 말게 하고 1. 경중에서 형벌을 관장한 각사는 이미 결행한 신장의 차수와 장수를 결정할 때마다 계본을 만들어 갖추 기록하고 비록 끝까지 실정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신장을 시행한 자의 차수와 장수 또한 마땅히 계문하여 남형하지 말게 하며 1. 경중의 유사에서는 대체로 봉교하여 구속 문초하되 응당 신장을 가하여 할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문한 뒤에 시행하도록 하며 1. 외방의 각 곡을 수령은 대체로 죄수나 응당 신장을 가해야 할 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행형을 천단하지 말고 반드시 관찰사에게 보고한 뒤에 시행케 하며 임시로 재결할 수 있는 경제는 이 한계에 있지 않으나 결행한 뒤에는 또한 각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개월마다 각 고을 죄수의 신장의 차수와 장수도 또한 경중의 예에 의하여 갖추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며 1. 경외의 관리로 만일 성상의 험휼하는 뜻을 문받지 아니하고 법을 어겨가며 난형을 행한 자와 경중의 사헌부 외방의 도관찰사로서 범죄인의 친속이 진고하도록 허락한 자는 율에 의하여 논제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하처는 형장을 때리는 곳이고 압슬은 죄인을 신문할 때 목판으로 무릎을
몹시 누르던 일이다. 차수는 차례수이고 개월은 3, 6, 9, 12월을 말한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조은씨 물건을 남용한 수건만호 송안을 파직하고 남용한 물건을 변상시키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2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도류죄를 범한 자가 가족과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하다. 명하여 도류인의 어미와 처자를 완치하게 하지하였다. 일찍이 도류죄를 범한 자와 자원 안치된 사람들의 처자는 모두 자원 거생하게 하고 그 속관 천인들의 어미도 또한 서로 왕래하며 만나보도록 허락하라. 도류인은 도형, 유형에 처한 자이고 완치는 이산된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삶이며 자원 안치는 죄인을 적소에서 풀어주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안치하던 제도이다. 속관천인은 관가에 속한 관천인이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1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신맹화 신숙화를 외방종편시키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부경사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포물의 수량을 정하다. 호조에서 부경사신의 포물을 상정하였다. 정사부사 각각 15필, 종사관은 10필, 타각부는 5필씩으로 하고 차 3 이외의 기타 잔물은 모조리 금단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여영군을 평안도에 소속시키다. 함길도 여영군을 평안도에 소속시키니 도로 왕래하는 길이 편하기 때문이었다. 도는 평안도를 말한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지신사 조말생에게 각공을 내려주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14일 기엔. 첫 번째 기사. 비상동원 훈련 중 술자리를 마련한 병조판서 이원 참판 이춘생 등을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병조판서 이원 참판 이춘생 등에게 배주기를 정하니 명하여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원 등은 왕명을 받들고 취각을 동소문 밖에서 시험하다가 이어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평양군 김승주 이조판서 박신 공조판서 성발도 파평군 윤곤 총재 하경복 등과 더불어 회사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사헌부에서 그들을 탄핵하였다. 임금이 장령 정흠지를 불러 추액하지 말라고 하니 정흠지가 말하기를 감히 부종명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기가 매우 심하여 전하께서 소관하면서 근심하는 대신 된 자로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함부로 연음하였으니 옳지 못했고 또 함부로 자문의 포마 오피를 끌어내어 창기를 태우고 갔으니 더욱 대신의 뜻이 아닙니다. 원컨대 다 계문하여 취지하게 하소서 하므로 조말생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헌사의 탄핵이 옳다. 그러나 대신들이 기쁜 정을 이기지 못하여 잠깐 동안 밖에서 술 마신 것을 어찌 감히 죄주겠느냐 하였다. 헌사에서 상소하기를 이원 김승주 박신 성발도 윤곤 하경복과 인영부 윤 김점 병조 참판 이춘생 대우군 유연지 병조정랑 서진 정환 윤수 좌랑 김상직 정인지 등은 공사 연음을 일체 금지한 때를 당하여 각각 주과를 가지고 성 밖에서 연음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행문할 즈음에 조말생이 전지하기를 논하지 말라고 하나 중하의 달에 한 달이 끝나도록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전하께서 구중 안에서 소관하며 안타까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원 김승주 박신 성발도 윤곤 하경복 김점 이춘생 등은 혹은 훈구로서 혹은 위임 대신으로서 논사의 위치에 처해 있고 균축의 지위에 당해 있으니 마땅히 근신절금하고 정신하여 아랫사람을 이끌면서 재앙이 그치게 할 것을 생각하여 침식할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도 오늘날 전하께서 근심하는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성 밖에서 모여 염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울리며 종일 술을 마셨으니 실로 대신으로서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유연지, 서진, 정환, 윤수, 김상직, 정인지 등도 사리를 아는 조사로서 소행이 이와 같으니 모두가 부당합니다. 이제 만약 모조리 논하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으니 윗항의 인원들을 논제함으로써 정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취각은 비상시에 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취라치가 각을 불면 취비 군사 등이 각 갑병을 갖추고 지정된 장소에 급히 달리 나오던 제도인데 태종실록 제19권을 보면 의흥부에서 굴문 밖에 추기를 세우고 정전에서 각을 불면 의흥부에서도 각으로서 길을 아래에 응하고 출번한 위사가 각 갑병을 갖추고 출영하는데 삼군이 차례로 설립하여 골문에서 종루에 이른다고 하였다. 부종명은 명을 따르지 아니함이며 소관은 소의 한식의 준말 임금이 미명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뒤에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에서 정사의 부지런함을 이른다. 자문은 궁전을 둘러싼 자승에 설치된 문인데 대개 신하들끼리 나라 일을 의논할 때 이곳에 모여서 또 자문 안에는 성공감, 군기감이 있었으므로 뒤에 자문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포마는 역말이며 취지는 성질을 취함이며 중화는 오울이고 논사는 정사를 의논하여 생각함이며 균축은 국가의 중심되는 벼슬자리이고 정신은 마음을 바로 함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4일 기해 두번째 기사 길창군 검교의 아들에게 욕한 검교 판내시부사 이원봉을 처벌하다. 장 80대를 치고 도 3년은 사헌부 하전에 배속시켰으니 길창군 권교의 아들에게 욕질을 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6일 신축 첫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이라 창왕이 창덕궁에 와서 연회를 베풀다. 한껏 즐기니 임금의 탄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종친이 시연하였다. 입직한 대소신료와 갑사 별패로부터 아래로는 방패에 이르기까지 수를 내려주었다. 내관 신용명에게 명하여 주6을 창녕부원군 성성린에게 내려주니 주상이 성성린이 연로하여 기거하기에 어려움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7일 예민 첫번째 기사 병기량을 예조 판수로 조흡을 우군도총재로 조용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삼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7일 예민 두번째 기사 천초사로 공조 천판 신기를 경사에 보내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표문 전문을 올릴 때는 내가 친히 배송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체기가 편안치 못하여 친행하지 못하겠다 하고 곧 세자에게 명하여 의장을 갖추고 백관을 인솔하여 배전례를 대행하게 하였다. 천추는 천추절이고 배전례는 중국에 보내던 전문에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배송하던 예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7일 예민 세번째 기사 좌군 청총된 이제 원미생이 진헌녀를 데리고 경사로 떠나다. 주문하였다. 영락 15년 4월 초 4일에 통사 원미생이 경사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검년 정월 21일 상사를 공경하여 받았는데 진표사 이도군과 원미생은 우순문 안으로 들라는 선지가 있어 들어갔더니 곤파파 대감 황음 등이 있다가 원미생 등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국왕에게 돌아가거든 이렇게 말하시오. 한 적당한 여자를 골라 주보내다 그 성과 이름을 써서 보내시오 하였기에 이 말을 듣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각도 주부 군현의 문무 양반과 아울러 군민의 집에서 사실대로 뽑아 여자 한 명에 이르기에 때를 기다려 진언하려 하였지만 우선 여자의 생년월일과 친부의 직사 성명 적관을 개조하여 삼가 갖추어 주문합니다. 봉선대부 종부 부령 황하신의 딸로 나이는 17세이며 신사년 1401년 5월 초 3일 해시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상주입니다. 계좌는 열서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7일 애민 네 번째 기사 황하친에게 쌀과 염장, 어해 등을 내려주라. 쌀 10석 등 물건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7일 애민 다섯 번째 기사 검중령을 내리고 감선하자 비가 내리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렸다. 감선은 천재지변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건신하는 뜻에서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던 일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7일 애민 여섯 번째 기사 홍주 목사 유산울이 말을 바치니 내구마 세마포를 내려주다. 유산울이 반인을 보내어 사산말 한 피를 바치니 임금이 이를 받고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고 또 반인에게 세마포 옷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부경사신이 지참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고 감찰 1명의 의주에 파견 검사하게 하다. 평안도 도순문사가 부경사신에게 잡물을 주는 것을 금하게 하고 오직 소도자, 아다개, 사라손, 모간, 분투, 이엄, 남나개 등만 금하지 말게 하였다. 헌부에서 아래기를 부경사신이 행차하게 되면 감찰 일원을 의주로 보내어 사사로이 가지고 가는 물색을 수금하고 그 숫자 이외의 물건은 거두어 드리도록 항구의 항식을 삼게 하소서 하고 호주에서 아래기를 부경사신이 행제할 때마다 평안도 의주 등지의 군인이 요동으로 호송할 때에는 매 1명의 저포 마포 중 세 필만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기타의 물색을 일체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닥에는 털옷이요 사라소는 세숫대하고 분투는 신발이고 물색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8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다른 관원에게 행패를 일삼는 총재 권위다를 사관원 등에서 탄핵하다. 상소하기를 대저 사람으로 부도한 자를 전자에 징계함이 없다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 권위다는 횡령하고 잔포한 기질을 가지고 기탄 없이 여러 번 국법을 범하였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관인을 들이우시어 단지 파직하게 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그는 허물을 고치고 생각을 바꿔 성은에 보답하여야 마땅한데 이달 초 5일 경복궁에서 수거하였을 때 총재 성달생과 더불어 활쏘기로 재능을 서로 자랑하다가 성달생의 갓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휘어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동령들이 함께 말렸으나 또 욕짓거리를 더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일람댁에 성은을 입어 징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광태를 궐내에서 함부로 부렸으니 천위를 공경하지 않음이며 동료를 능욕한 죄는 진실로 통징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여 마땅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결같이 헌사의 청에 따라 유윤하시어 시행함으로써 풍속을 바로하고 조정을 엄숙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3군 도진무, 평양군, 김성주, 국산군 연사종, 총재, 하경복 등이 아뢰기를 권위달이 경복궁에서 수거하던 날 진무를 등록하였으므로 간원에서 이미 그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성상께서는 단지 구사만을 빼앗음에 그쳤으니 이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건대 간원의 장신을 따르소서 하는 임금이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잔포는 잔악이고 천위는 임금의 위엄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부시 생도에게 매질한 삼관의 행수 장무를 퇴영 후에 복귀시키다. 삼관의 행수 장무에게 태 50을 속바치게 하고 한이 부시 생도에게 매질을 행한 때문이었다.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수관이고 행수장무는 각 관하에서 실무를 분장하던 관원의 우두머리고 환임은 본래의 직임으로 다시 임명함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의 건의로 제주도 정의 협성을 다시 배치하게 하다.
전라도 도관찰사 제주의 사의를 아뢰기를 정의영감 2의 정문에 의하면 정의를 본업으로 삼으라는 교지가 있었다고 하나 그곳에 합속한 사현 한라산 남쪽에 잇따라 배치되어 만약 정의현을 본업으로 삼는다면 호아현, 홍로현을 서로의 거리가 30 남짓하여 그 인민의 왕래 공사의 지대와 목장을 고찰하는 등의 일에 있어 배단이 실로 적지 아니하니 마땅히 중앙에 있는 정의 땅 서촌 진사와 토산 땅 중에서 지리가 가당한 곳에다가 읍성을 배치하여 만약 그곳을 방어할 경우라면 현감은 바람이 순할 때 군대를 영솔하고 정의진에 이르러 고수하여 방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라산은 일식은 30리를 말한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20일 을사 첫번째 기사 대마도 수호 종정무의 사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니 쌀을 내려주다. 쌀 200석을 내려주니 종정무가 보낸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고 인하여 조미하라고 고한 때문이었다. 조미는 쌀을 파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20일 을사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외사의 심황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정하니 황색의 사용을 거만 때문이라 이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21일 병호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20일 정리 첫번째 기사 보경사신의 지참 물건을 검사하기 위해 행대감찰 이장손을 의주로 보내다. 신계, 원민생 등이 사사를 가져가는 물색을 수금하기 위함이었다. 조말생에게 명하여 전지하였다. 보경사신의 행차에 모리인이 범람하여 평안도 도순문사 의주 목사로 하여금 고찰하라고 이미 하자했으나 근래의 행차에 행대례를 보내어 고찰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또 보내니 행대 감찰로 하여금 도순문사 의주 목사가 있는 곳에 정성을 다하여 고찰할 일을 말한 뒤에 고찰하게 하라.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24일 기후 첫번째 기사 농성집요 양잠방을 번역 반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잠을 장려하다. 경기 채방판관 권심이 황진사와 누여고치를 올렸다. 처음에 전 예문관 대제학 이 행이 농상집요 내의 양잠방을 뽑아내어 자기 스스로 경험하였더니 수학이 보통대의 배나됨으로 드디어 판관하여 세상에 행하게 하였다. 국가에서 민간이 중국어를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의정부사인 곽존중에게 명하여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양잠방 귀절에 협주를 내게 하고 또 판관하여 광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부터 본래부터 익혀온 것이 아니라서 모두 양잠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다시 명하여 각도에 한광하고 뽕나무가 있는 곳을 택하여 채방을 나누어 보내고 전농시에 속한 노비에게 그 자벽을 면제하여 주며 그들로 하여금 양잠하여 민간에게 보이게 하였다. 또 후궁으로 하여금 친히 자양하게 하여 많은 소득을 얻었다. 황진사는 명주실이고 협주는 두 주로 작게 내는 주석이며 채방은 채방사이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26일 신해 첫번째 기사 경복궁에서 상황을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다. 관역을 쏘고 종친이 시연하였다. 수가한 대소 신료에게 술을 내려주고 대탕의 공시를 수가한 최추 대은상호 대우군에게 합상하였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5월 27일 임자 첫번째 기사 전라도 풍해도의 채방부사가 누른빛깔과 흰빛깔의 명주실을 바치다. 전라도 채방부사 유익지 풍해도 채방부사 서계령이 황진사 백진사를 바치다.
태종시록 3사건 태종 17년 5월 2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외인이 연해에서 배 만드는 것을 금하도록 경상도 도관찰사와 도질제사에게 명하다. 태종시록 3사건 태종 17년 5월 2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종척인 조씨는 부부의 공궁함을 불쌍히 여겨 쌀콩을 내려주다. 조씨는 부부가 모두 종척이에 연계되므로 임금이 그 궁함을 불쌍히 여기어 쌀콩 합하여 1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태종시록 3사건 태종 17년 5월 2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외인 등자차랑이 거느리고 온 삼시미라의 모상의 부위를 내려주다. 쌀콩을 합하여 10석 종이 100공을 내려주었다. 태종시록 3사건 태종 17년 5월 3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군내로 하여금 길주관내에 벽전 아석을 채취할 것을 명하다. 강희중에게 전지하기를 길주관내 동쪽 해변 오라태 사동구의 난봉에 벽전 아석이 봉우리에 가득하다는데 지금 가서 같이 간 임금내가 번거롭게 친히 가지 말고 임금내의 근수 전사령 최영달이 주의하여 청지하고 채취하여 올리게 하라. 그 좌우봉의 소산도 또한 굳게 금지하게 하라 하였으나 임금내는 결국 찾지 못하였다. 태종시록 3사건 태종 17년 5월 3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강희중이 다시 백두산 일대에 들어온 중국인의 동태를 보고하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5월 23일 경성으로 나온 총기 동아리답 동불화 등 20인이 말한 가운데 내사 장신이 성지를 가지고 작년인 병신 11월 14일 요동에 이르렀으며 군마 1,500을 인솔하고 정월 19일에 떠나 3월 29일 나연에 도착하여 목책을 설치하고 창고를 지어 양료를 수입한 뒤 짐을 지고 온 군인은 그 즉시 환송했으나 전호 석탈리는 군인 500명과 농우 160척을 거느리고 또한 나연 등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고 장씨는 또 병마 1천을 거느리고 4월 17일 출발하여 28일에 남나이에 이르러 제목을 작벌하면서 명령하기를 근방에 접해 사는 올량압과 조선인들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원나라 때에 송골매를 잡던 곳이라 하면서 길주의 아간 오보이 서지위 등지의 소자 기지를 간심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남나이에 거접한 천호 나오 아다모 등 이명이 길을 가리키며 왔다고 전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지위 등지는 경성의 초면에서 2, 3일 노정인이 나아가 맞이해야 하도록 보냄이 옳지 못하고 또 아간 등지는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전에 송골매를 잡을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척은 발의이고 관심은 살펴봅니다. 태종시록 3사건 태종 17년 5월 30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경성 병마사 황상이 중국인 동태를 보고하다. 성식은 이러하였다. 동불화 등이 저희들끼리 말하기를 요동에서 남나이에 이르는 도로는 지극히 험하여 양료를 지고 온 군인 1만 8천 명이 왕래에 대단히 어려워서 군인 200명으로 하여금 나무를 짓고 길을 열게 한 뒤에 나왔다고 하며 1. 나연의 농사는 단지 소 먹이는 것만을 요하므로 내년 2월 사이에 사사를 다 지은 뒤에 돌아가겠다고 하며 1. 남나이 등지에서 나무를 짓게 되면 반드시 우레 같은 소리가 울릴 것이니 꼭 톱을 가지고 소리 없이 취하여야 할 까닭에 영조가 늦으시게 되겠다고 하며 1. 절을 지은 데를 달달의 중과 근처에 선심 있는 중으로 하여금 간직하는 일을 말하였으며 1. 가지고 온 마필이 자주 죽기 때문에 명주와 무명으로 말을 사드리고자 하기에 대답하기를 소와 말을 방매하는 것은 본국에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며 1. 내사 장신이 이르기를 조선국왕은 지성으로 사대하는데 근방에 와서 지키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수를 보내 위문하지 않는가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의정부 6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좌의정
박은이 말하였다. 인신으로 외교하는 의는 없습니다. 장내관은 성지도 없이 우리 경내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니 경성병마사로 하여금 대의를 들어서 지금 경성으로 온 사람을 효유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고하기를 길주는 예외 없이 인민의 거주가 조밀한 데다가 송골매를 잡던 곳이 본래부터 없었다고 하고 저들이 만약 국가에 알린 뒤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도순문사는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비록 국가에 알리더라도 성지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후위로서 보내게 하소서. 모두가 박은의 계책을 따르다 즉시 이원, 이춘생, 조말생, 서선에게 명하여 이 뜻으로서 광해중 황상에게 회서하게 하니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길주의 아간 오보이 서지위 등지에서 본래부터 매를 잡았던 소좌의 장소가 없고 더욱 동아리 다벗 등은 성지도 없으니 비록 나라에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언하고 은근히 위로하여 보내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전보한 뜻을 알지 못하게 하라. 성식은 적의 사정이며 간직은 보고 지킵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30일 을미오 네번째 기사. 활쏘는 연습 중에 화살이 궁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전 호군 권호의 죄를 용서하다. 권호가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화살이 궁장 안으로 들어오니 율에 비추어 죄가 교형에 해당하지만 임금이 권호에게 전교하였다. 너희 죄는 크다. 그러나 너희 아비 권충이 태조의 원정 공신님으로 용서하여 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1일 병진. 첫번째 기사. 외인에게 피랍되었던 중국인들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중국 사람 김아침 등을 4명을 요동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1일 병진. 두번째 기사. 윤현 200지라는 경상 강원도 도관찰소 김구덕을 동지 돈영부사로 삼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1일 병진. 세번째 기사. 권영균, 임첨년, 정윤후, 이무창 등에게 전지를 내려주다. 권영균에게 10개를 더 내려주려 말하였다. 이는 세가의 자제이므로 다른 황친에 비할 것이 아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1일 병진. 네번째 기사. 전사윤, 이맹류, 검교판서, 김서, 대우군 인안의 과전을 내려주다. 이들의 과전을 환급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맹류 등이 검주령을 범하여 회음만가들에게 그들의 과전을 거두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도로 내려주었다. 박은은 이맹류의 친구이므로 도로 내어주기를 청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4일 김이. 첫번째 기사. 박강생 윤돈을 파직하다. 김문에게 소주를 많이 권하여 죽게 한 때문이다. 수원부사 박강생 복례량 윤돈을 파직하였다. 이에 앞서 윤돈이 과천 현감에게 교대되어 서울 올 때 박강생과 금천 현감 김문이 윤돈을 안양사에서 전별하였더니 김문이 소주에 상하여 갑자기 죽었다.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헌부에서 죄를 청하는 임금이 술을 권하는 것은 본지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인관을 전별함도 또한 상사인 것이다 하고 명하여 다른 일은 제외하고 파직하게 하였다. 인관은 이웃동관.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4일 김이. 두번째 기사. 훈련관에서 무사 양성을 위해 토지를 지급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승인이 않다. 훈련관에서 전지를 본관에 소속시켜 무사를 양성하기를 성균관과 한 가지로 하여 주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불가한 것이다. 무란 본시 광사이며 공력을 쓰미 적은 까닭에 사람마다 즐겨서 나가고 또 무과를 설치하여 취사하고 관직을 제수함으로써 그들을 권장함이 족하다. 이조 판서 박신이 무사가 양성하기를 성균관과 한 가지로 하여 아침 저녁으로 병서를 읽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병서를 읽는 것이 어찌 육경사설을 구명함만 같겠는가. 박신이 이를 억지로 주장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아직 후일을 기다려라.